어마어마한 계기가 있어서 정착하진 않았고 그냥 해야 될 것만 하고 못하는 대로 지나가고 오디션을 못 보니까 학교 안에서 심지어 어떤 교수님 저한테 쟤는 배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주임 교수님 한 분이 계속 이제 물음표가 있었나 봐요. 네. 쟤는 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왜 맨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? 이렇게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사람들은 말을 못 듣겠죠. 아, 연기 못하니까요. 뭐 이렇게 오디션 못 봤으니까요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. 장막이 흘렀고 졸공할 때 네. 그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오디션을 다시 보자. 네. 아니다. 야 캐스팅을 내가 한번 바꿔야겠어. 하시면서 그때 저한테 기회를 주셨죠.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계기였어요. 아, 나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해볼 수 있을까? 할 수 있겠다. 뭐 해봐도 될까? 라는 생각을 오히려 심게 해준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공연을 보신 선생님들이나 사람들이 뭐야 잘했네가 된 거고 분위기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 저한테 끝나고 나와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. 도덕하고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좀 뭔가 마음에 어떤 위안을 주고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었는지. 그냥 제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늘 제 얘기를 들어주고 무시만 하더라도 그냥 계속 곁에 머물러 주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. 아직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이고 연락은 뜸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친구들은 몇몇 있죠. 굳이 제가 특별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제가 졸업식 하는 날 그 위축되어 있던 학교 생활, 그래서 많이 펼쳐보지 못했던 제 어떤 억눌린 기로 인해서 그때는 그게 좀 되게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기에 눌린 것도 나니까 뚫고 나오는 것도 나여야 되는데 제가 주저앉은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졸업하는 날 저희는 졸업을 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한 명씩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.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. 학교 내에서 공연 오디션이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욕심이 되게 많았어서 학교에서도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당연히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제 스스로한테.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못하니까 스스로를 되게 많이 미워하고 좀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세월을 많이 보내다가 솔직히 졸업 공연 때 교수님의 도움과 믿음으로 역할을 해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하고 나니까 그게 아쉽더라고요. 내가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악 물고 해왔으면
그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서 차라리 나왔을 때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공연날 그거를 그만큼 맛보고 끝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.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자리에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. 울면서 학교 오디션 떨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. 아니 힘들어도 되는데 진짜 한 딱 일주일만 열심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라. 그리고 할 게 없다면 다른 쪽으로 너를 증명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. 기에 눌려서 이 학교에서 규정 짓는 너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나는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.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기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울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데 3년 후배인 남자 후배가 형인데 후배죠. 근데 그 형이 지금은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근데 그 형이 그때 유일하게 저한테 왔었어요. 유일하게. 끝나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. 그 형은 지금도 노래를 너무 잘하고 있고 잘 나오거든요. 잘생겼고. 근데 그 당시에는 형도 되게 여리고 자신감이 부족했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맙다. 힘이 된다. 뭐 약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. 그 형도 열심히 진행해서 되게 저를 많이 응원해줬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뭐 진혁아 밥 함께 하자, 후배님 밥 함께 하시죠, 뭐 이런 적은 솔직히 없었고 그냥 생존을 확인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 정도? 그 순간이 생각나고 그 이외에는 사실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지내오는 것만으로 그래도 서로 잘 지내냐 보고 싶다라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동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힘이 되죠.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자체가 힘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연락해요.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제 성격상 제가 막 먼저 연락하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프로 참석률도 솔직히 아니어서 애들 결혼식도 잘 안 가고 막 그랬고 못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찡찡거리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그냥 불러서 같이 밥 먹고 그냥 술 한잔 하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또 학교를 막 이렇게 다니진 않았거든요. 근데 마음밭이 애초에 세팅이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한계를 좀 맞춰놓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. 나는 여기서는 잘하진 않지 스스로. 근데 이제 어떤 조교 누나는 4학년 1학기 때 워크샵을 했는데 제가 오디션 준비를 잘했대요. 그래서 그 역할을 줬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구렸냐면은 별로였는데요. 제가 원하던 역할이 됐는데 그게 너무 낯서니까 못 믿는 거야. 내가? 저는 나랑 친하다고 거준 거 아니야? 뭐 이 정도로. 그래서 그만했다가 엄청 혼났어요. 술 먹고 누나 내가 정말 잘해서 오디션 잘 봐서 그 역할이 된 거 맞아요? 그 누나가 엄청 혼냈어요 저한테. 그럼 내가 네 이뻐서 줬냐? 뭐 약간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진짜 혼냈어요.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죠. 솔직히 그때 좀 만약에 정신을 차렸다, 어떤 전환점이 있다 하면은 그때인 것 같아요. 얘기하다 보니까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. 그리고 제 동기이자 지금 열심히 연출 쪽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위축되어 있어서 못하는 연기를 걔가 다 깨워줬어요. 새벽까지 자기 옆에 앉혀놓고 대사 주고받는 기본 연기부터 다시 시켰어요. 동기가.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 연기 선생님, 우리 학교에서 유일한 내 연기 선생님, 첫 번째 연기 선생님이라고 가끔 얘기하긴 해요. 그 두 번째가 졸업 공연 때 저한테 연기를 알려주셨던 교수님이 저한테는 또 두 번째 교수님이시고 만약에 그 계기를 얘기한다면 그 두 가지가 아닐까? 그 시기 때가 아닐까?
새가 목욕을 하네요. 네? 새가 목욕을 해요. 그러니까요. 분수에서 그죠? 여기서 뭘 많이 쓰지? 그런가 봐요. 약간 포토존인 것 같아요. 약간 이쪽은 되게 가옥 같은데 저기는 되게 약간 유럽처럼. 네. 아까 제가 먹은 음료가 이 콜라보 음료랑 가실까요? 이제 차를 가지러 가실까요? 아, 네네. 좋습니다. 타임스퀘어 근처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어요. 혹시 좀 오늘 어떤 느낌이었고 새로운 감회가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렇게 학교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느꼈어요. 아, 내가 그 약간 학교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? 애증? 약간 서름 같은 게 좀 있었나 보다. 뭔가 학교에 있어서 뭔가 내가 한이 있었나 봐요.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컸나 봐요.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그걸 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느낌이에요. 그 전까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아쉬움이나 서름이나 뭐 아니면 뭐 저의 어떤 과오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원동력 삼아서 이제 나와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, 근데 그거는 그런 원동력은 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여기 와서 그걸 좀 모르고 지내다가 좀 제대로 좀 마주한 느낌? 오늘? 그리고 나 학교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가 자꾸 안 나오고 자꾸 뭐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뭐 누가 보면은 엄청 뭐 그런 거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고 너무 감사한 곳이고 어찌 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증명을 해낸 첫 번째 증명서 같은 곳이거든요. 그리고 그 힘으로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, 지금은 물론 막 엄청 배우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커피 일도 하고 있고 이렇게 대리님이랑 영상 찍으면서 유튜브 일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연을 확장하고 있지만, 이제 앞으로 좀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새로운 관점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, 뭔가 이상하게 학교만 가면 좀 묘하게 위축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좀 그게 좀 사라진 느낌?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게 느낌이 좀 직감적으로 좀 왔어요. 방금 얘기하기 직전에.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되게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이게 막 응어리진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좋았던 기억도 되게 왜곡될 수 있고 필터가 씌워져서 보여질 수 있는데,
오히려 더 객관화된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면서 그게 된 것 같아요. 기가 눌린 것도 나고 못 펼친 것도 난데 마치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외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 또 원망의 대상을 정해놓고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태도를 좀 취했던 것 같은데, 그런 기억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의도적으로 좀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아니었구나. 내가 이겨내면 됐었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근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좀 그런 식으로 더 내 길을 펴며 살아갈 수도 있고, 그냥 하면서 찾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. 너무 지레짐작 나 스스로를 짐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뭐 기 눌릴 수도 있죠. 근데 실제로 기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는 알 수 없다. 까봐야 안다. 해봐야 아는 것이고, 좀 부족해도 했었어야 했어요. 제가 카페를 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배워요. 저는 커피를 엄청 열심히 막 관심이 막 누구보다 있다가 창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맨땅에 정말 헤딩을 한 수준이었는데, 현장에서 그렇게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알아가고 바꿔가고 좀 부끄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도 있고 한 건데, 유독 어떤 배우의 영역이나 연기의 영역 안에서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마음이 컸던 게 학교에서 너무 제가 제 스스로를 낙인 찍지 않았나, 주변의 말들로 인해서. 뭐 어떤 선생님이 쟤는 배우 못해, 뭐 연기 못해, 쟤는 안 돼,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걸 제가 그 말로 저를 규정지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, 제가 제 스스로 너무 그렇게 규정하고 살지 않았나.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근데 카페 하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. 오히려 나는 길거리 출신이고 서당계 커피하는 커피계다라고 얘기하는데, 오히려 저는 그게 무기란 말이에요. 모르니까 용감하고 무식해서 덤빌 수 있는, 저는 그런 걸로 열심히 버텨왔단 말이죠. 모르는 거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뭐가 됐건 하여튼 오늘 학교 와서 느낀 건, 뭔가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이나 감정들, 그런 것들을 좀 다 날려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여름을 너무 제대로 만끽하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. 저는 그래서 학교 오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. 제가 여름을 싫어하듯이 학교 오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은연중에 좀 되게 싫어했었어요. 왜냐면 그때 기억밖에 없으니까, 저한테는. 근데 오히려 오늘은 좀 이렇게 촬영이라는 핑계로 그 말을 제 스스로 내뱉고 확인을 하고 하니까, 그때 내가 그들에 의해서 억압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쥐어잡고 있었구나라는 게 좀 보이면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다 털어져 나가는 느낌이.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네. 이제 그럼 핑계 대지 말고 내 거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든 제가 커피를 하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.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했거든요. 그 뉴욕 털개 아저씨. 네. 열기구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. 그래야 너무 멀리 날아가지 않으니까. 근데 모래주머니를 너무 많이 달면 날지를 못한다고. 여기서 모래주머니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힘듦이나 어떤 기억들이나 뭐 그런 고리들이겠죠. 근데 오늘 저는 학교에 관한 저의 어떤 다른 모래주머니 하나 정도는 좀 끊어버린 느낌이에요. 졸업한 지 10년이 다 돼서. 네. 전 좋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로 우연치 않게 저를 너무 무겁게 만드는 모래주머니 하나를 털어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,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털어내니까 대리님이 자꾸 질문해 주셨잖아요.
그런 어떤 추억들이나 기억들이 있냐고. 근데 그렇게 사사시 뒤져보니까 좋았던 분들이나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조만간 만날 것 같은데 또 우연찮게 최근에 연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만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.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덥습니다. 그냥 너무 덥고 근데 더운 게 싫지 않은 게 신기해요.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덥고 힘든 날 지치면 지친 대로 땀 흘리고 찝찝하면 찝찝한 대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다. 꽤나 기억에 남을 법한 여름날일 것 같아요. 오늘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름날이 될 것 같습니다.